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Y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NMB 강의를 맡게 된 ABO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기 사업 시작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모든 리더님들이 3년 뒤에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맞춰서 조금 눈높이를 제가 조정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사업 시작하기, 그리고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3년 뒤에 그 크루즈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흡수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아시면 분명히 3년 뒤에 꿈을 이루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NMB 강의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사업 시작하기라는 주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Y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Y아메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업 시작할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어렵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한테 뭔가 이제 한 줄기 빛이 되어 다가온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20대 청년의 마음속에 정말 앞길이 좀 막막하고 정말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다가온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난 그걸 반드시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리더님들께서는 이 아메이가 뭐야? 너가 하는 아메이 사업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딱 한 줄로 혹시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아마도 비슷한 대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프라인 수입, 자산 수입, 연금성 수입, 인세 수입, 통틀어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네트워크, 정말 우리 가정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입의 속성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다른 그 어떤 기회와도 차별화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 어려움들이 대부분 다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Y아메이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속에는 저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과연 얼만큼의 확신이 있느냐. 그게 전 정말 채워져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었습니다.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많은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소비자를 만나고 어떻게 파트너를 찾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데 저희 스폰서님은 저한테 먼저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속에 확신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보다도 배움을 통해서 근거 있는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맞다.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확신이 채워져야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이걸 안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찾아봤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람이 이걸 창업을 했지? 어떤 마인드로 이 비즈니스를 만들었지? 이 아메이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회사가 정말 튼튼한 회사인가? 내가 공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을 과연
평생 지켜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상속을 원하시고 상속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이 비즈니스가 우리가 그 상속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쓰는 제품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경쟁력이 있어서 충분히 애용할 만한 제품인가? 그 제품력에 대해서도 저는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수입이 분배가 되는지, 얼마나 공정하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입이 배분되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이것을 소개해주고 당신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당신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지, 저는 이런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들, 그리고 음원들, 그리고 미팅 참석을 통해서, 즉 탱코아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 확신의 크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제 비즈니스 성장에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2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 마음속 확신을 배움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도 사업 초창기에 시작하실 때는 꼭 이 배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 보시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어떻게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한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움과 확신 플러스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라는 이 말을 꼭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마음 먹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주제는 이제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제가 부제로 Dreams Come True라고 적어놨죠. 꿈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꿈이 정말 내 현실에 딱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꿈이 있어야 꿈이 저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꿈을 가꾸는 법을 저는 이 속에서 훈련받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어떤 외국 생활을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저한테 꿈을 가꾸는 법을 알려준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주어진 상황만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뒤통수를 팍 때리는 듯한 말이 꿈이 뭐냐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질문에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제가 지내오지만 꿈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구나. 꿈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시간이 가면서 더 느끼고 있고, 그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그 꿈을 끄집어내준 이 사업이 저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한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 꿈을 한번 적어봐라. 이 꿈 목록, 드림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쓸 게 없더라고요. 내 꿈이 뭐지? 쓸 게 없어서 제가 별로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써봐라. 그래서 너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이렇게 꿈을 세분화시켜서 한번 적어보라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리스트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0대 남자, 뭐가 제일 갖고 싶었을까요? 차, 집,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차를 갖고 싶다고 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써봐라. 너 나이 몇 살 때 어떤 차를, 어떤 모델을, 어떤 브랜드의 차를 가지고 싶은지 정확하게 적어야 그게 너한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듣고서는 제가 최대한 갖고 싶은 집, 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여행지도 그냥 단순히 세계 여행이 아니라 언제,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써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써지지 않았지만 제가 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꿈을 모방하는 힘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꿈이 있구나 제 걸로 카피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꿈을 하나씩 더해갔던,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벅차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저는 처음에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정말 놀라웠던, 약간 센세이션했던 부분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제 인생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이거를 한번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배우자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써보라 그래서 뭐 나, 동생,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써보면서 나이를 한번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이는 신나게 쓰고 5년 뒤, 10년 뒤 쓰다 보니까 20년 후, 30년 후 제 나이와 미래의 배우자 나이, 그리고 자녀들 나이, 부모님 나이를 써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에 약간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내가 정말 이 하루하루를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안목의 전 이 표를 해보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에 나이를 적어 보시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분명히 마음속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꿈 목록을 써보다 보니까 제 20대 청년의 그 뜨거운 가슴 속에 첫 번째 꿈 생긴 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성공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동안 들이신 금전적, 심리적 그런 투자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 한 번 사는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성공의 열망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삶을 살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누군가한테 영향력도 주고 누군가한테 도움의 손길도 주고 주변에 가깝게 있는 친구들, 가족들한테 야, 너 정말 그거 선택해서 정말 잘했구나. 그거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고 탁월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이었습니다. 글로벌한 이 역량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꿈이 생기면서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집중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리더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속에 가장 큰 꿈들은 저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나만의 소중한 꿈을 가지는 게 그걸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업, 특히 내 인생은 누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주변에 도와주시는 스폰서님, 함께하는 파트너님 계시지만 결국에 내 비즈니스는 내가 주도적으로 실행할 때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큰 사람일수록 더 주도적으로, 더 내가 진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번 내 인생에 나이가 많든 적든 정말 어떤 환경이든 그런 걸 떠나서 꿈을 정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small dream, big problem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꿈이 작으면 이 사업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고 늘 익사이팅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도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결국 꿈이 작은 사람은 같은 문제도 big problem,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big dream 있는 사람, 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들이 small problem, 작은 문제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great dream,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가 no problem, 완전히 문제도 아닌 그 작은 것들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큰 꿈을 가지려고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사업 과정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저도 있었겠죠. 난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정말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이 문제들 당연히 극복해야지, 이겨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꿈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꿈을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단순히 그냥 저 멀리 있는 꿈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있어야 그 꿈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나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 만들기, 재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까지 해가지고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그 만들어내야 되는 역량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올해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만으로 26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 썼을 때가 16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는 현재 94년생으로 LA 에인저스라는 그 미국의 MLB 메이저 리그에 뛰고 있는 정말 촉망받는, 정말 드래프트 1순위, 그 스카웃 1순위로 연봉 100억을 받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자기 인생 계획표를 쓴 게 정말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리더님들은 고등학교 때 뭐 하셨습니까? 이 오타니 쇼헤이는 고등학교 때 19살부터 40살까지의 인생 플랜을 적어놓고 그 꿈을 위해서 한 해 한 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노력을 보이다 보니 어쩌면 지금 동양인으로서 넘버1 스카웃 제의를 받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진 않지만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2024년 크루즈를 위해서 몸 만들기, 리더십, 사업자 찾기, 소비자 관리, 지식, 운, 인간성, 멘탈까지 한번 따라가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다면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변화돼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크루즈를 도전하시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한번 설정해 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기 목표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본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새로운 2021년도에 만들어진 브론즈 빌더 핀입니다. 그 브론즈 빌더 핀이 작은 시작일 수 있으나 그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그 브론즈 빌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멋진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튼튼한 브론즈 빌더가 된다면 3명의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찾아서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첫 자산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1000만 게임이라고 하는 이 아메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 1000만 비즈니스 네트워크 볼륨을 만드는 게 저의 중기 목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집중을 하시다 보면 그 중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 본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세 레그의 파트너들을 각각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브론즈 빌더로 내가 성장시키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 나는 이미 1000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갈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목표, 우리가 지금 딱 D-3년에 놓여져 있는 이 시점인데요.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이 장기 목표, 우리 크루즈 연봉 1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3년 플랜. 세 번째는 내가 그 훌륭한 시스템의 원본이 돼서 이제 복제를 해나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파트너들을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그 길잡이가 되는 훈련, 리더로서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3년 동안 한번 뛰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3년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3년을 내가 정말 집중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3년을 한번 미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3년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흘러가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3년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멋진 3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저항과 반대와 고정관념을 맞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평가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비평가를 찬양하는 동상이 세워진 적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 이제 Let's begin,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3명의 나와 함께 비즈니스 할 주자가 있으면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크루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6명의 주자를 찾게 되면 A70, 70주년에 라스베가스에 2029년에 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위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유일한 아메에서 요구하는 자산인 그 명단을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업할 사람만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단을 쓰게 되면 별로 명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명단을 작성할 때 들었던 얘기가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은 소비자에서 애용자에서 사업자로 진화되기 때문에 사업할 사람 쓰지 말고 네 주변에 머리카락 있는 사람, 이빨 있는 사람을 한번 다 써보라고 해서 제가 쓸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이 사업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업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사업할 거야. 라는 것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또한 교만하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가 사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판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서 아직은 나는 아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가 아니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뭔가 부담을 갖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속에 그런 캥기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나와 신뢰관계가 있는 아는 사람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누구한테 더 집중할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름, 나이, 사는 곳, 관계, 나와의 관계, 신뢰도, 그 자녀, 꿈, 그 추가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을 제가 한번 리스트업 해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이 사업에 좀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사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사람을 만나보고 소개해보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이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초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하우, 부족하지만 노하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얘기할 때 저는 첫 번째로 비전 제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로 만나는 사람도 저는 반드시 비전 제시를 하고요. 저의 why am I? 나는 이런 꿈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변화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처음에 당신처럼 오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가 풀리면서 이런 가능성에 이런 연금이 되고 상속이 되고 평생 그런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에 나는 비전을 봤다 라는 이런 비전 제시를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바로 이 누군가한테 사업을 시작해보자, 사업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 억지로 이 사업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말한 이 비전이 정말 진짜라면, 만약에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돈 투자도 되지 않는데 한번 정말 그런 비즈니스인지 당신한테도 기회가 될지 한번 알아보고 나서 이 사업을 결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저는 제안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 사업을 알아보겠냐는 그런 의사를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인지 처음엔 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다음에 초대로 저는 이어서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전해주는 아메이도 의미 있을 수 있으나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배님들과 이미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신 그런 장소와 시스템에 저는 안내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과 음원과 미팅을 안내해주고 그 부분을 저는 꼼꼼하게 도와주고 챙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과의 이제 매주 꾸준한 만남을 가지고 저는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암의 얘기만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분과의 정말
깊은 관계와 그분에 대한 니즈와 그분의 생각을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사업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경청이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비중을 20%, 내가 듣는 비중을 80%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프로모션인데요.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내가 당신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내가 당신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뒤에는 사실 60년간의 어마어마한 이런 글로벌 아메의 역사가 있고 우리 시너스트 그룹에 튼튼한 시스템이 있고 정말 평범한 사람도 비범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프로모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뢰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정말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정말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신 거는 당신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저는 얘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아메이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 대충 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최대한 잠식시키기 위해서 저에 대한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저의 확신, 저의 믿음, 저의 경험을 풍부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다 아우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서 초대하면서 팔로우업하는 그 과정까지 정말 이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심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은 진심을 전하는 사람 옆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NMB, 매달 있는 이 NMB 강의와 이 시스템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반드시 새 레그 찾으셔서 우리 새로운 2022년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3년 뜨겁게 도전하셔서 모두 다 2024년 크루즈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주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이어서 결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 단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